안녕하세요. 2019-1894 신동로입니다. 통이치공학 실습 중간고사로 나비치 제작 과정과 수지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이치공학이란 무취학 환자에게 구강기능, 저작기능, 심미기능, 그리고 발음기능, 그리고 절단기능 이런 기능들을 회복시켜주는 보철물을 만드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취학 환자에게 원래 구강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 나비치 과정과 2단계 수지치 과정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제작하는 이유는 단단한 아크릴 수지로만 제작을 할 시에는 수정과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의 효율성과 수정과 변경을 좀 더 편리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정과 변경이 용이한 나비치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장착시켜서 다시 수정과 변경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단단한 수지이치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총이치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최소 5번 방문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단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비 인상을 체득을 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때 이 예비 인상체 석고를 푸어링해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그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또 개인 티를 제작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최종 인상을 뜨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만들었던 그 개인 트레이로 이 최종 인상을 뜨고 이 최종 인상체 석고를 푸어링해서 작업 모형, 즉 마스터 모형을 만듭니다. 이 마스터 모형에 레진을 입혀서 기초상과 또는 교합제를 만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공치 선택과 후연폐쇄 부위 그리고 악골 관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인공치 선택하고 구강을 다 체득을 하고 나서 이 체득한 토대로 교합기에 부착을 해서 인공치를 배열을 하고 이치상 조각을 하고 나면 이제 나비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나비치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과정에서 환자의 구강에 맞지 않는다면 환자가 또 이물감을 느끼다던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방문 횟수는 증가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수정과 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나비치를 메모를 하고 그리고 레진을 전입시켜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줍니다. 최종 이치를 만들고 그리고 다듬기 그리고 선택 삭제, 먼저 선택 삭제 그리고 다듬기 그리고 연마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최종 이치가 완성되고 이 완성된 의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5번째 방문을 합니다. 다음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입니다. 1단계 나비치 과정과 2단계 수지치 과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강내 검사입니다.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구강내를 검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의치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구강내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예비 인상입니다. 기성 트레이로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이용해서 예비 인상을 제작을 합니다. 다음은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 제작입니다. 아까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뜨고 나서 그 인상체에다가 석고를 퓨어링해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이 예비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트레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기성 트레이로만 예비 모형의 체득 시, 예비 인상의 체득 시 좀 더 이 환자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체득을 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 모형을 체득하고 예비 인상을 체득하고 그리고 그 예비 모형을 만들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서 그 개인 트레이로 최종 인상을 체득해야 환자의 깊은 보더 부분까지 체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예비 모형에다가 가장 깊은 부분에 이제 외연선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3mm 짧게 트레이 외연선을 형성을 합니다. 트레이 외연선을 형성을 하고 나서 2-3mm 짧게 스페이서 외연선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외연선을 형성을 하고 나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해서 스페이서를 만들어줍니다. 파라핀 왁스를 부착해서 스페이서를 만든 다음에 그 스페이서 부분에다가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하는데 이 티슈 스탑은 견치부와 구치부에 네모나게 또는 동그라미로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줍니다. 이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하는 이유는 티슈 스탑 형성으로 인해서 정확한 인상과 또한 이 자리를 잡아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줍니다. 다음은 레진을 또 부착을 해줍니다. 이때 쓰이는 레진은 열중압 레진과 광중압 레진과 자가중압 레진과 열가속섭한 레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진을 부착을 하고 나서 외연선대로 트레이 외연선대로 잘라주고 나면 손잡이를 달아주는데 이때 상악은 45도 각도로 해주고 하악은 90도 각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은 보조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조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이 보조 손잡이로 환자의 이 구강에다가 눌러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체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개인 트레이 변형 형성입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환자의 깊은 부분까지 취득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쓰이는 인상제는 산화아연 유진올 인상제, 징크 옥사이드 유진올 인상제라고 하고 그리고 러버 인상제, 그리고 인상용 석고, 그리고 인상용 왁스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척 기능 인상을 해줍니다. 다음은 인상체, 이렇게 인상을 체득하고 나서의 인상체입니다. 다음은 박싱법을 이용한 최종 인상입니다. 아까 기성 트레이로 인상체를 체득을 하고 나면 최종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박싱법을 이용하는데요. 이 박싱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변형 부위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기저부를 일정한 두께로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박싱법을 이용합니다. 또한 석고를 플로링 했을 때 석고가 흘러내리지 않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재료가 많이 들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때 이 박싱법을 이용할 때는 먼저 이 인상체에다가 비딩 왁스로 변형 부위를 감싸줍니다. 감싸고 나면 박싱 왁스로 또 그 부분을 또 감싸줍니다. 이때 인상체 중앙과 박싱 왁스의 상부 부분에 이 사이의 길이가 13mm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후연 폐쇄입니다. 아까 개인 트레이로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하고 나서
마스터 모델 제작을 하고 나서 후연 폐쇄 부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 후연 폐쇄가 필요한 이유는 이 후연 폐쇄를 상하게만 하는데 상학은 이제 유지력이 없으면 장착했을 때 유지력이 없으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위치의 유지력을 높이고 위치의 음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후연 폐쇄를 해줍니다. 다음은 기초상 제작입니다. 총이치 과정에서 이 기초상이 곧 최종 이치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초상을 만든 토대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체득을 하고 구강 기록을 하고 또 이런 변경과 수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이치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크릴 수지로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기초상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기초상을 제작을 할 때는 개인 트레이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외연선을 형성을 해줍니다. 외연선 형성을 해줄 때는 상악은 순소대 그리고 순추점정 그리고 협소대 협측점정 그리고 이또 상악 절원을 지나서 구기소화를 통과해서 반대측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악입니다. 하악의 외연선은 먼저 순소대 순추점정 그리고 협소대 협측점정 그리고 레트로몰라 패드를 지나 치조설축구 그리고 설소대를 지나서 반대측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조전선과 정준선 그리고 레트로몰라 패드 이 부위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인공치가 어디까지 배열할 것인지에 대한 후반 한계선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상악의 경우 똑같이 치조전선과 그리고 전준선 그리고 절치유두 기준선과 그리고 후연폐쇄 부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레진을 부착을 해줍니다. 이때 쓰이는 레진은 개인 트레이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열중압 레진과 광중압 레진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과 열가소섭한 레진이 쓰입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실습할 때는 이 광중압 레진을 사용합니다. 레진이 중압이 되고 나면 이 변형 부위를 덴처벌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다음은 교합제입니다. 교합제는 인공치아가 놓일 자리와 그리고 사악의 수평 관계가 수직 관계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수직 기능 그리고 가상교합 편면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 교합제는 높이와 폭 그리고 길이까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높이와 폭 그리고 길이에 맞게 교합제를 이제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교합제는 상악 둘 다 동일하게 전치부는 5mm, 소고치부는 7mm, 구치부는 10mm로 해줍니다. 다음은 높이입니다. 상악의 높이는 순측 변형 부위에서 22mm 정도로 해주고 하악은 순측 변형에서 18mm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토 사각절은 이 부위까지 사각결절 부위까지 연장을 시켜주고 하악의 경우는 네 여기입니다. 사악의 경우는 레트로몰라 패드 부위까지 연장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교합체득입니다. 교합체득은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 이 전준선과 구각선, 하순선, 상순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네, 다음은 교합 기록과 모형 교합기 부착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교합제에다가 정준선과 상순선, 하순선, 구각선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준선은 인공치아 중절치 근신면이 배열될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표시해둔 그런 선이고, 구각선은 중절치부터 견치까지 이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표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순선은 웃을 때 이 입술 밑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를 표시한 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합기에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교합기에 부착을 위해서 네거티브 인덱스를 해줘야 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V자 모형으로 상악의 경우에는 십자 모형으로 기저부 밑면에 십자 부위로 형성을 해주고, 하악의 경우에는 각 모서리 부위에다가 V자의 나치 형성을 해줍니다. 다음은 교합기 부착입니다. 교합기를 부착하는 방법에는 안궁을 이용하는 방법과 의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안궁을 장착시켜서 이 구강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구강 기록을 그대로 교합기에다가 옮겨 붙이는 그런 방법을 안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을 할 때는 임의로 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입니다. 인공치를 배열하기 전에는 먼저 인공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인공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형태인데, 형태는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정합니다. 형태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색깔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이 인공치 색깔을 선택을 합니다. 또한 이 나이에 따라서 또 인공치 선택을 합니다. 만약 나이 드신 분이 초미치를 이제 받을 때 너무 밝으면 심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별, 연령대에 맞는 이런 인공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크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얼굴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인공치에는 이런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크기와 길이가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색깔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면에는 이 인공치가 어떤 죄송합니다.
이 밑에 면은 인공치아의 상품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치부 인공치 배열 사진입니다. 중전치를 배열할 때는 금신면을 전중선에 접촉시키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이 가상표와 편면에 평행하도록 일치시킵니다. 다음은 전치부 칠절치 배열 사진입니다. 칠절치를 배열할 때는 금신면을 준절치 원심면에 접촉시키고 치경부를 원심으로 준절치보다 더 경사시킵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준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며 순면도 준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합니다. 절단면은 가상교합 편면에서 0.5mm 정도 또한 0.5에서 1mm 정도 뜨게 합니다. 다음 견치 배열인데요. 견치 배열 시에는 금신면을 원심면에 접촉시키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장축을 교합제 편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를 약간 돌출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첨두를 가상교합 편면에 닿게 합니다. 다음은 하전치부입니다. 준절치는 금신면을 전준선에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 편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상하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절단연을 가상교합 편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합니다. 다음은 칠절치입니다. 칠절치는 금신면을 준절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그리고 장축을 교합제 교합 편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연은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절단연은 가상교합 편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해줍니다. 다음은 견치입니다. 견치는 금신면을 칠절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칠절치보다 더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순축으로 돌출되게 하고 상하 견치보다 1.5mm 설측으로 위치시켜주고 절단연은 가상교합 편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합니다. 다음은 구치부 인공치 배열입니다. 먼저 1소구치 배열입니다. 1소구치는 장축을 가상교합 편면에 수직으로 하고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게 하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정선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설축교두와 반대측으로 이어지는 선을 그은 후 반대측 제1대구치의 금신 설축교두와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협축교두가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면에 접촉되고 설축교두는 약 0.5mm 정도 뜨게 합니다. 다음은 이소구치 배열입니다. 이소구치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면의 수직이고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게 하고 중심부를 교합제상의 치조전선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협축교두와 설축교두 모두 교합제 가상교합 편면에 접촉되게 합니다. 다음은 1대구치 배열입니다. 1대구치 배열은 장축은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하고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혀측면 연결선을 약 6도 정도 설축으로 위치시키는데 가상교합 편면의 근심 혀축교두는 0.5mm 그리고 원심 혀축교두는 1mm 그리고 원심 설축교두는 0.5mm 그리고 근심 설축교두는 가상교합 편면에 닿게 합니다. 다음은 이대구치 배열입니다. 이대구치 배열은 원심교두가 금심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하고 그리고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며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키고 제1대구치와 직선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가상교합 편면에 대해 근심 혀축교두는 1.5mm, 원심 혀축교두는 2mm, 그리고 근심 설축교두는 1mm, 원심 설축교두는 1.5mm 정도 뜨게 합니다. 다음 하구치부 배열입니다.
하악 구치부 배열은 상악 구치부 배열보다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상악 구치부 배열과 다르게 먼저 1대 구치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소 구치, 그리고 2대 구치, 그리고 1소 구치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대 구치가 교합에 있어서 교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대 구치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네, 다음은 치은 형상 및 의치상 조각입니다. 파라핀 왁스를 녹여서 아짜법을 이용해서 의치상을 조각을 해주고 치은 형상을 해줍니다. 다음은 나비치 구강 내 시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가 이 나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구강내 장착시켰을 때 교합이 맞지 않거나 또는 이 구강내에 맞지 않으면 환자의 내원 방문 횟수는 증가됩니다. 구강내 시적을 해보고 수정과 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나비치는 예비 모형 제작과 개인 인상 트레이, 작업모형 제작, 기초상 제작,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그리고 인공치 배열, 상악, 하악, 그리고 치윤 형성과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수지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수지치 과정은 매몰 과정과 몰드 형성법, 그리고 레진 전입, 함 분리, 규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위치에서 무형 제거, 위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그리고 완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수지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